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보다는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약반등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올려드렸던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뭔지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기존에 제가 이 올려드렸던 자료 보시면 PT로 정리한 간략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인지 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었고요. 10월 13일 날 올라간 영상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리얼스탁에서는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보시면 텍스트란에 URL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면요. 0301번 누르시면 되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시면요. 리얼스탁 들어오셔서 정보 카테고리에 제가 이렇게 항상 참여 코드를 올려드립니다.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 전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주식과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금 힘든 시장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 뉴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주가 추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 장중에 낙폭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마이너스 1.05%까지 밀렸다가 차차 반등을 막판에 좀 성공을 했고요. 0.5%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보면요, 한 2.3% 정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래도 뭐 0.29%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중에 2% 넘게 빠지면서 뭐 800선이 붕괴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실적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기업인지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이라면요, 오히려 반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재무와 실적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요 훨씬 더 빠르게 더욱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이 화면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인 장비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그리고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가 지금 전일 대비 수익률입니다. 상승률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종목을 빼곤요 오늘 다 빨간불을 켰었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뭐 TSC 같은 경우도 5%대, 리노공업도 한 2%대, 그리고 뭐 테스나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죠 5%대, 동진세미캠 2.5%, 솔브레인 4.29%, 뭐 한솔케미칼도 2.75%, SK머티리얼즈 5%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실리콘웍스도 한 2%대 보이면서 시장 대비는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느냐? 자, 최근 뉴스 보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뉴스 내용이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최근에 있었던 뉴스 보시면요, 오늘 나왔던 뉴스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 경쟁을 스타트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삼성에게 약간의 시장 점유율을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결론은 뭐냐면요. 인텔이 비메모리의 분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분야를 매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사업부를 분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각을 하면서 비메모리 시장에 집중을 한다라는 건데 왜 비메모리 시장에 집중을 하느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는요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를 반도체를 의미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이라든지 처리를 담당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체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요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요 굉장히 시장 차이가 큽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30%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70%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쪽에 지금 진출하려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시장이 70%나 되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죠. 시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서 이제 회사의 어떤 장기 모멘텀을 가져오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같은 생산력에서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또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기사는 이제 16일 날 나왔습니다. 한 4일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 이것도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이쪽의 점유율을 20%까지 끌어당겨서 전 세계 우리나라가 1위를 좀 해보겠다. 점유를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좀 투자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기사는 좀 옛날이에요. 8월 30일 기사인데 자, 보시면 30일 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밑에를 보시면 3라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좀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3라인도 착공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은 착공에 들어가도 양산가능 시기가 지금 2023년도 하반기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장을 통해서도 미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매출을 끌어당겼어요. 실제 매출이 나왔습니다. 설계 쪽에서 아직 거의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이 전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성장을 하고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냐?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회사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또 글로벌 선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실제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나 장비나 전공정, 후공정 이런 관련되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의 글로벌 굴제 대기업들은요, 지금 소재라든지 이런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계속적으로 트러블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수주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산화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상당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그래도 빅매물의 반도체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쭉 한번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요. 그래서 장비주들,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소재주들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요,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요, 아직도 저렴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요 기업들 중에 실적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실적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 동력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올랐던 종목, 이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실제 실적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한번 뭐 유니스템 1%대 후반 올랐죠. 한번 볼게요. 자, 작년 영업이익이 240억 원이었는데 올해 325억 원. 그리고 조금 오늘 1분기와 2분기 때도 무난한 매출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올랐던 종목 위주로 볼게요. 자, 리노공업. 뭐 리노공업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난 또 이쪽 분야에서는 선도기업입니다. 물론 시청도 높고요. 그리고 삼성을 한번 뭐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한번 깐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집과 뚝심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도 올해 실적을 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작년 600억 원대였는데 올해 800억 원대가 기대가 되고요. 실제 1분기,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계속 뽑아냈죠. 그래서 지금 연 영업이익 예상치를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기업이란 점. 또 볼게요. 오늘 좀 가장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죠. TSE 5.05%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시장 대비. 자, 실적 볼게요. 자, 이번 연도 가이던스는 아직 HTS에 반영이 안 됐는데 작년에 20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자,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123억 원, 올해 2분기 때 173억 원입니다. 벌써 작년 영업이익을요 이미 다 달성했어요. 뭐 이 정도면은 실적으로는 뭐 거의 최강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지금 반도체 회사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쪽에서 굉장한 매출이, 실적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정도 볼게요. 다 봅니다. 올랐던 종목들. 테스나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5.52% 올랐는데 실적 보면 작년에 200억 원대에서 올해 무난하게 300억 원대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코로나라는 악재가 좀 있었지만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300억 원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도 볼게요. 동진세미캠 역시나 유명하죠. 동진세미캠도 오늘 2.5% 정도 올라줬어요. 자, 실적 보면요. 작년 1000억 원대에서 1200억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20%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300억 원대를 계속적으로 달성해 줬습니다. 이미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한 매출이 이미 1분기와 2분기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볼게요. 자,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최근에 좀 많이 조금 등락이 좀 있었지만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솔브레인도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재상장이졌죠. 그래서 이 종목 안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상장 이후에 저점이고요.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 실적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역시나 유명한 기업이죠. 역시나 실적 작년 1,100억 원대에서 1,400억 원대 기대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300억 원 주구만대 달성했고 지금 3분기 때 400억 원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올해 2020년도 실적 가이던스도 충족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워낙 큰 기업이죠. 5.49% 급등해줬습니다. 오늘 또 보면 역시나 작년 2,100억 원대에서 2,300억 원대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뭐 무난할 것 같아요. 500억 원대 중반 정도를 1, 2분기에 달성했고요. 600억 원대 달성이 좀 기대가 됩니다. 3분기 때. 그래서 역시나 가이던스 충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실리콘웍스까지 한번 볼까요? 2%대 올랐던 종목들.
자, 작년에 400억 원대였는데 올해 800억 원대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2분기 때 잠깐의 일회성이 좀 비용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1분기와 2분기, 3분기 실적을 합산을 해보면 뭐 충분히 가이던스 충족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른 종목만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실적만 바탕이 되고 주가만 지금 고점이 아니라면 충분히 지금 최근 조정장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오른 종목들을 먼저 찝어드렸는데 이 종목들 실적도 좋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시장과 함께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격대 아주 괜찮습니다. 뭐 리노공업도 괜찮고요. 자, 뭐 TSE도 괜찮죠.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는 중. 그리고 또 올랐던 종목 다시 볼게요. 지금까지 실적 봤던 종목들. 자, 테스라도 이제 기존 8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200일선 돌파 안 하고 반등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동진 세미킨도 볼게요. 역시나 200일선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SLB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 좋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뭐 3중 바닥 만들면서 이제 반등 기대되는 종목이고, 자, 솔브레인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거는 역시나 저점 형성하고 4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SK 멀티리얼즈도 보시면 역시나 저점 형성하고 반등 나오는 비슷한 흐름들이죠. 같은 업종에도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커플링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 빠르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리콘웍스 2%대. 이 종목은 그래도 계속 잘 갔었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만큼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적으로 받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 올랐던 종목들 실리콘웍스를 좀 제외하고는 조금 그래도 고점은 아니죠. 대부분 저점 형성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을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장은 완전히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만들면서 저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굉장히 그랬죠. 저점일 때는 상당히 불안했다가 또 다시 시장은 양봉을 형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장에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실적 좋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 보시면서 항상 조정장에서는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번이건 4번이건 여러분들이요,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항시 분할 매수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주가 추이 보시면서 한번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기대감 굉장히 좋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추이 지켜보시고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도 올해 하반기에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